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타트 TV 이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주택을 용도 변경 후에 매수 시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키포인트 콕 집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가주택 이제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왜 제가 상가주택 용도 변경인가에 대해서 이 주제를 정했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요즘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마 부동산 시장이나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또는 이제 금시장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굳이 부동산으로 말하자면은 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됐고 또 주택 시장에 대한 법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바뀌다 보니까 상가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강해졌고 뭐 작년부터 상가 수요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예. 상가 수요는 증가했고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상가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수익률이라고 보면 뭐 거의 3%대 또는 3%가 안 되는 곳도 있죠. 위치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구축 겸용주택 매입해서 용도 변경 후에 뭐 올 근린상 같은 상가 건물로 만들어서 매매하시려시는 분이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사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매매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나오는 질문이 이거 상가가 이제 그 주택으로 이게 주택이 상가로 용도 변경이 됩니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때 걔가 똑같이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오늘 꼭 집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현 임대차 계약서 확인 후에 명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실 계약 진행하시면 당연히 계약 기간이 다 남아 있습니다. 사실 명도가 안 되면 용도 변경이 안 되죠. 구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축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저렴해요. 예,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있다가 다른 데로 그 지역에 이제 비슷한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찾기도 힘들고 없기도 없고 그래서 태거를 잘 안 하려고 하시죠. 예, 더 거주할 수 있는데 굳이 옮기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도인과 무조건 협의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예, 매도인 협의하에 현 임차인, 주택 임차인은 거주자는 용도 변경을 위해서 퇴거시켜 주기로 한다. 잔금 전까지 퇴금시켜 주기로 한다. 라는 부분이 협의사항이 되어야 되고요.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은 매수인분들이 직접 나서셔서 이사비나 뭐 특별한 혜택을 주시면서 임차인들이 퇴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명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3개월 정도를 봅니다. 공사 기간 한 달, 그리고 이사를 옮길 수 있는 기간 한 2달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마 명도 기간 협의는 뭐 보통 3개월, 길어도 5개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이제 용도 변경 가능 여부인데 사실 이제 용도 변경 가능 여부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지만은 먼저 두 가지 키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주차 공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체크입니다. 주택에서 근린상가로 넘어갈 때 주택에서 넘어가는 그 부분이 면적이 134제곱미터를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차 공간 한 대가 꼭 필요합니다. 옛날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옛날 건축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을 뺀 나머지 그 여분의 면적이 주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옛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꽉꽉 채워서 지어진 곳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주차 공간이 확보 안 되는 곳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빠른 건 이제 서류상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불법 건축물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불법 건축물이 표시가 안 됐는데 서류상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증축되었거나 또는 뭐 판넬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구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실 때 미리 언지를 주시면은 뭐 시간적인 뭐 소요나 뭐 시간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는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특약사항이에요.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판매하지만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가로 이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매도인 협의하에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해주기로 한다라는 부분이 꼭 있어야지만 나중에 매수인은 잔금 시점에 용도 변경이 되어서 근린 상가로 보고 매수를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주택에 미포함이 되고 그리고 예 주택 주택에 미표가 되고 상가로 매입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나 뭐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피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계약 확인하고 명도 가능한지 여부. 두 번째,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 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실제 공부상에 거주하시는 분이 근린생활에 거주하는지 주택에 거주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특약사항 꼭 기재해야 된다는 거. 그 세 가지만 뭐 잘 체크하시면은 물건지 잘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시면 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